1174화는 아이들을 데려갈 배가 침몰하며 충격받은 소모즈로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킬링엄이 만들어낸 괴물들이 바다구름에 거대한 구멍을 뚫어버리면서 이제 아이들을 섬 밖으로 대피시킬 방법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소모즈는 군코의 화살에 조종당해 부두로 향하는 아이들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지만 끝내 그 행렬을 저지하지 못하죠. 그때 소모즈의 표정이 역겨운 표정으로 변하며 말합니다. 이렇게 죽이는 방식이라니 정말 신성하군. 한 방이면 끝이야. 게다가 군코의 몸도 차지하게 되겠지. 눈물, 서로 부르짖는 울부짖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거야말로 감동이지. 이후 소모즈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원래 계획은 너희들을 성지로 안전하게 데려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배와 바다구름이 모두 사라졌으니 계획이 바뀌었다. 그 말은 즉 너희 모두가 유쾌한, 아니 추락사라는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뜻이지. 거인아이들은 당황하며 부모에게 혼나는 작은 회상 장면이 나옵니다. 회상이 끝나며 거인아이들이 부두 끝에 거의 다다랐을 때 콜로는 소리칩니다. 나 죽기 싫어 엄마. 그때 콜론의 엄마이자 스코퍼 가만의 아내 리플리가 그 앞에 나타나 가시덤불에 몸을 다치면서도 콜론을 끌어안습니다. 이에 콜론이 말하죠. 엄마 나한테서 떨어져. 엄마가 죽는다고. 이에 리플리는 답합니다. 상관없어 콜론. 널 혼자 두지는 않을 거야. 콜론 이리 와. 미안해. 내가 막지 못했어. 동시에 다른 거인 아이들의 부모들도 아이들을 끌어안고 결국 이들은 아이들과 함께 명계로 떨어지죠. 그때 갑자기 엘바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흑룡으로 변한 로키가 나타나 이들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흑룡으로 변한 로키가 등장한 후 엘바프에는 눈이 내리고 섬 전역에 번개가 지기 시작하죠. 드래곤 로키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킬링엄이 만든 괴수들과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래곤 로키는 모든 것을 파괴하며 수많은 괴수들을 쓰러뜨리죠. 동시에 섬에는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거인들은 해방의 드럼 소리 리듬에 놀라며 말합니다. 이 리듬은 뭐지? 엘바프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그리고 장면은 로키 위에 카이도와 싸울 때처럼 거인으로 변한 니카 루피와 다람쥐 라그니가 로키의 머리 위에 올라타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인 루피는 거인조 크기의 라그니로보다 약 4배가 커졌지만 거인 루피는 용으로 변한 로키 뿔의 3분의 1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용으로 변한 로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했죠. 그때 야르는 말합니다. 번개가 치는 눈보라가 내리는 날 하늘을 뒤덮는 거대한 짐승이 나타난다. 그리고 해방의 리듬과 함께 태양신이 강림한다. 그리고 루피는 소리칩니다. 너무 재밌어. 너 정말 엄청 크다. 루피의 대사로 1174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점프 잡지사 휴재입니다. 오다쌤 휴재는 아니어서 스포는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1174화에서는 마침내 베일을 벗은 로키의 능력이 공개되었습니다. 로키의 능력은 거대한 흑룡이었죠. 역대급 크기를 자랑하는 흑룡 로키의 등장은 단순히 시각적인 압도감을 넘어 백색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의 신 니카와 모든 빛을 집어삼킬 듯한 10연의 흑룡 로키는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극명한 빛과 어둠의 대비는 두 존재의 향후 관계대한 두 가지 갈래길을 제시합니다. 조이부의 의지를 잇는 루피와 엘바프의 전설이 만나는 완벽한 조력 관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로키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검은 수염과 손을 잡고 루피 앞을 가로막는 최악의 장벽이 될 것인가. 이 운명적인 선택은 엘바프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1174화에서 로키의 능력이 밝혀지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바로 그 압도적인 무력의 근원인 열매의 명칭이 생략되었다는 점입니다. 작중에서 로키의 열매 이름이 즉시 공개되지 않은 점은 고도의 서사적 장치일지 모릅니다. 즉 로키의 열매는 단순히 기존의 용룡 열매 모델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신화적 존재에게 의도적으로 이름을 아끼고 있을 수도, 더 나아가 정부가 그 위험성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지은 제2의 니카 케이스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분명한 건 이처럼 로키의 열매는 향후 전개에서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는 겁니다.
다만 사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열매의 정체보다 더 주목한 것은 1174화의 제목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자로 어머니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이는 섬 하나의 크기인 로키를 표현하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압도적인 타이틀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이는 카이도의 최강의 생물 흰수염의 최강의 사나이를 잇는 새로운 세계 최강이 나타났다는 떡밥이라는 거죠. 분명한 건 로키는 단순히 열매 능력에 의존하는 강자가 아니라 태생부터 완성된 괴물이었습니다. 로키는 갓난아기 시절부터 자아를 확립했을 뿐 아니라 성에서 명계로 내던졌음에도 맨손으로 절벽을 타고 올라오는 생존력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에는 베개를 담은 록스디 지백의 공격을 정면으로 맞고도 단기간에 회복했으며 루피가 먼 거리에서도 로키의 기척을 예사롭지 않은 강자로 감지하고 직접 확인하러 나설 정도였죠. 또한 전력을 억제하는 헤르석 사슬에 묶인 상태에서도 고함 한 번에 겨울숲 전체를 진동시키고 과거 샹크스가 나서기 전까지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는 스코포 가만의 증언과 엘바프 전사들이 총 동원되어야 겨우 포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무력이 세계 정세를 뒤흔들 수준임을 보여주죠. 게다가 전령인들의 자존심을 꺾고 신의 기사단으로 직접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는 점은 로키가 지닌 전략적 가치와 힘이 세계 정부조차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입증하죠. 특히 심해 계약으로 강화된 하랄드를 처치한 것은 작중 최초로 신의 기사단급 인물을 정면에서 꺾은 유례없는 성과입니다. 분명한 건 과거 성 카이도가 보여준 철룡의 위용은 역대급이었습니다. 하지만 1174화의 로키는 카이도가 가졌던 생물학적 강함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 신화적 정점에 서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로키가 보여주는 이 괴물 같은 퍼포먼스는 역설적으로 빨간머리 샹크스라는 존재가 세계관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수직 상승시킵니다. 앞서 언급했던 엘버프의 모든 전사가 매달리고 가반조차 혀를 내둘렀던 로키의 복주를 잠재운 인물이 바로 샹크스이죠. 이제 로키라는 거대한 변수는 루피에게 가장 큰 기회이자 위협으로 다가올 겁니다. 과연 그가 지닌 흥룡의 힘이 루피의 태양과 섞여 세상을 밝힐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어둠이 되어 루피를 시험하게 될까요?